알아서 10분 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때 딱 끊고 내려가겠습니다. 서구가 크다는 거죠. 서구가 119.6 평방킬로미터인데 여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메리지가 빠져 있습니다. 메리지가 포함되면 134, 136 평방킬로미터쯤 되는데 우리가 옆에 있는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가 대체로 50 평방킬로미터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계양구, 부평구 합쳐도 안 되고 거기 더해서 미추홀까지 합하면 대충 비슷하고 남동구가 연수가 합치면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리지까지 포함된 전체 면적이 134나 136쯤 되는데 서울시 전체 면적이 684평방킬로미터니까 서울시 전체 면적이 아마 23%쯤 될 겁니다. 꽤 큽니다. 그리고 인구도 60만이나 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되게 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40.1세쯤 됩니다. 서울 인구의 평균 연령이. 근데 여기 청라는 1, 2, 3동이 대체로 36세 후반이거나 30세 초반이어서 37.1세가 2세쯤 됩니다. 평균 연령이. 우리 여기 회장님 계시지만 회장님 계셔도 청라시 2만 인구의 평균을 내면 37세가 됩니다. 더 한 데가 있어요. 아라동에 있는 검단 신도시를 가면 아라동에 있는 현재 5만 7천 명이 사는데 거기 연령의 거기 인구의 평균 연령이 34.4세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송파구가 65만 7천 명인데 저희 생각에는 현재 계획된 거로 하면은 2025년까지 2만 1,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신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쯤 되면 25년 말쯤 되면 아마 그쯤 되지 않겠나. 그리고 송파구도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기 때문에 어쩌면 그때쯤 가서 크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때 안 일어나면 안 되는 게 이제 현재 2000시 계획대로 하면은 2026년도에는 분구가 돼가지고 서구 인구가 40만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분구가 혹시 된다면 되기 전에 뭐 최고 인구를 한번 좀 기록하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삼동이 제일 좋네요. 하여간 좋습니다. 여러분이 각 그 인천의 다른 미추홀구나 계양구 같으면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입니다. 현재 우리가 1차 추경을 거쳐서 현재 2023년도 예산 총액이 1조 2,274억 원입니다. 근데 저쪽에 있는 것처럼 교육복지 예산이 55%쯤 됩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 예산보다는 대부분이 복지 예산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규모는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중에 거의 탑 클래스인데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뭐 지역의 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단이나 다른 지역에 100m, 200m짜리 도로 개설이 지연되는 게 있는데 어느 게 먼저냐에 대한 논의가 좀 있죠. 그 정도 우리가 다른 걸 신경 안 쓰고 도로 닦고 철도 만들고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토공공학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반대로 그쪽에 가는 예산이 좀 적어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구가 1년을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통 중립 도시, 함께 잘 사는 도시,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도시. 아이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 정책, 인천시 정책도 있습니다만 인천 서구에서는 올해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육아휴직 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빠들을 위해서 월 50만 원씩 7개월까지 육아휴직 수당을 늘려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산후조리 지원도 저희가 다 합치면 한 1,000만 원 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저희 인천시하고 상의를 거쳐서 좀 늘리는 계획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랑터라는 건 우리 아기들을 엄마들이 같이 와서 노는 겉으로 보기에는 키즈 카페 같은 건데 거기서 조금 엄마들에게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육아 코칭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려고 하면 현재 7개가 있고요. 조금 큰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돌보는 다학교 돌봄센터도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에 사는 돌봄 교실과는 별개입니다. 되게 원도심 지역의 학교는 교실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돌봄 교실로 엄마 아빠들이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고 귀가시키는데 다학교 돌봄센터 대체로 신도시 지역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현재 청라에는 이동의 린스트라우스 아파트 단지 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아파트 단지든 단지 안에 있는 주민 공용 공간을 구청에 무상 임대해 주는 조건만 수락해 주시면 시설비부터 운영비까지 구청이 책임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오죠 GTS-D 노선에 관한 거는 아까 김경 설명하신 것처럼 그리고 요게 잘 진행이 되면 이게 잘 진행되게 빠르기도 한 거지만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홍대 입구에서 부천 대장동까지 오는 그 지하철 연장 사업이 거기서부터 대학로를 거쳐서 가정동 청락까지 연결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게 GTS-D 노선, Y자 노선이 확정이 되면 그게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잘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호선 연장 사업에 말씀드리고 5호선 얘기는 뭐 여기서는 뭐 그렇게 깊은 관심이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자산 도시는 우리가 서구 같으면 60만이긴 하지만 원도시 지역에 있고 신도시 지역에 있습니다. 사실은 서구가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12만 규모의 청라 원제도시, 18만 규모의 검단 신도시, 5만 규모의 urban시티 및 가정택지 개발 사업이 진행돼서 전체적으로는 인구 절반이 신도시 지역에 살고 있고요.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원도시 지역인데 이 지역 간의 어떤 그 생활 환경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문화, 의료, 보건 혜택의 차이가 너무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지역 간의 갈등과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행복하지 않은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원도시에 대해서 조금 구청에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도시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왜 우리에게 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점은 같이 사는 우리 서구 안에서라도 같이 살아나가는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조금 양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관광 깨끗한 도시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환경 문제와 관련되어 있죠. 매립지 문제도 있고요. 소각장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것은 아라뱃길 생태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문제가 있죠. 청라 관련된 것은 미세먼지 차단 숲에 대한 것은 작년 말에 청라 일동 지역과 우리 공호대로 그리고 우리 원창동 지역의 공단을 차단하는 미세먼지 차단 숲을 완공했고요. 이동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3동 지역은 신곡천 건너편 쪽에는 나무 심을 공간이 많지를 않아서 일로 넘어와서 이 디귿자 형태로 상동 지역의 주거 지역과 신곡천 이쪽 북측 사이의 완충 녹지에 나무를 더 심어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동에 대한 거 하고 신현동, 신현여중 앞에 미세먼지 차단 숲 공사까지 포함해서 이 미세먼지 차단 숲 공사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100억 원입니다. 이건 그래서 아마 올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립지에 관련된 거는 올 초부터 사실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매립지 종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접근을 보는데 어찌됐건 올 초부터 상계 시도와 환경부의 국장급 실무자들은 현재 3차례 정도 실무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위로 올라간 상급자들의 대화도 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소각장 문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시는 현재 청라 소각장에 대해서 대수술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이었고 서구는 그 전부터 여기에 너무 오래 있었으니 이거를 다시 개축하거나 대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자원순환센터를 짓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투입돼서 지어진 청라 소각장을 임의로 우리가 폐쇄하거나 철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이거를 더 이상 고쳤을 수 없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용역이 현재 진행됩니다. 그 용역은 환경부 산하의 환경공단이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7월 말까지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쪽이든 인천시든 서구청이든 어느 한쪽 편을 완벽하게 들어주는 그런 답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잘 협의해서 대안을 찾으려는 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서구청이 지향하고 있던 그 방향과 목표를 계속 추진할 거고요. 관련해서는 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경제 관한 문제 이건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잠깐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야간 휴일 아동 건강 지키기 동네 병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천에는 그 전에 미추홀구에 한 개가 있었고요. 작년에
우리 청라 이동 르시엔 빌딩 안에 있는 청라 소아과 병원의 달빛 어린이병원이 2호로 지정이 됐고, 얼마 전에 검단에 있는 병원 하나가 또 지정이 돼서 인천의 10개 군구 중에서 달빛 어린이병원을 2개 가진 유일한 구가 됐습니다. 원도심 지역에도 하나는 추가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사실은 뭐 청라도 그렇지만 검단 지역은 추가로 하나 더 해보려고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서구에는 5개 국립도서관이 있고요. 그 3개의 시립도서관, 교육청 도서관이 한 개 있습니다. 이제 마전 도서관을 짓고 있고, 우리 청라 1동과 2동에는 국제도서관과 호수공원이 각각 그 운영 중인데, 청라 3동 지역에도 도서관에 대한 요청이 좀 있으신데 현재 마땅한 부지를 지금 찾지를 못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라 청소년 센터는 사실은 이게 뭐 저기에서 별도 건물이라기보다는 청라 1동 지역에 과거에 그 청라 1동 임시 동청사였던 그 자리에 저희가 복합문화센터를 짓는데, 혹시 그거 궁금하신 분 있을 때 이게 설계까지 끝나 있었는데 이게 너무 규모가 작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셔가지고 그걸 다시 해서 좀 규모를 2배 이상 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은 되는데 그게 4층 건물로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층 정도를 청라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할애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중학생들 저소득층 진로 멘토링 사업은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 학생들과 함께 멘토 멘티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각 학교별로 몇 명씩 선발을 해서 그 친구들은 올 여름방학부터 2박 3일씩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 기숙사에서 그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그 캠프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충남의 학교도 일부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차피 뭐 궁금해하실 것도 같고 아마 질문은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매경 대표 어디 계신가요? 이거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하고 계신데, 요거는 현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시의 도시철도본부나 경제청이나 뭐 여러 관계된 기관들이 치열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100%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손실을 덜 보는 범위 내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방식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치료소 연장사 관련해서 현재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공기 지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가 당초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바에서 최대한 어긋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이 원하는 시기와 방식과 모양대로 치료 연장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정말 밤낮 안 가리고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대강의 그 방향과 내용이 정해져서 시장님 결심만 남아 있습니다. 저도 조금은 내용을 아는데 이거는 시장님이 결정하시고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발표를 하실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도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의 문제는 사실 우리 스타필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스타필드가 청라에 내일을 준비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점에서 여러분께서 좀 이해가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지금 5, 6, 7번입니다. 5번은 이제 재산명령교에 관한 거는 현재 공사 진행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25년까지 잘 진행된 걸로 보고요. 6번에 관한 건 아까 말씀드린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문제인데, 이건 뭐 타당성 검토가 지금 전체 진행 중이지만, 요 7번처럼 이 7번은 과거 경인고속도로 현재 인천대로 지하화 공사는 지난 연말에 중앙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2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는 아니고 설계가 진행 중이고, 아마 빠르면 올해 안에 설계가 완공이 돼서 내년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하 4차선 도로, 지상도 4차선인데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그 과거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의 중심 부분에 최대 폭 30m의 녹지를 조성하고 좌우측으로 2차선씩 2개의 왕복 차로를 만드는 식으로 공간이 변경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하는 왼쪽이 좀 비슷하고요. 지상은 오른쪽이 조금 비슷한데 이 부분도
현재는 이제 그 구간별로, 각 지역별로 설계를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녹지 공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청라 IC 문제는 당초에는 26년까지 청라 IC 확보 문제는 이 부분이 이제 거망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대책이라도 26년까지 차로를 한 차선을 늘리는 걸로 계획되어 있다가 최근에 25년 8월까지 1년을 완공 시기를 앞당겼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빠져나오는 청라 입장에서 보면 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5년 8월까지 공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이제 목표가 진행 중이고요. 아까 그림을 보시면 이 검단 신도시 남쪽입니다. 여기서 이 경명대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공항철도로 진입하는 IC가 또 하나 생깁니다. 그건 26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니까 이쪽 검암동 지역에 IC가 건설이 돼서 개통이 되면 이 서부의 동쪽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이쪽에 의무가 있으신 분들은 이 IC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청라 IC의 혼잡도가 많이 완화될 거로 보고,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되거나 준비된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들끼리는 이 청라의 그 서쪽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북인천 IC 부분에 추가 IC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구상을 가지고 협의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왔네요. 네. 이 부분을 2차로 늘리는 거고, 빠져나온 부분도 2차로 늘리는 거고, 이거를 각각 1년을 앞당겨서 25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보겠다는 계획을 인천도시공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드린 내용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들 이따가 다시 질문 나오실 것 같은데, 시티타워 문제는 좀 기회가 되면 아마 직접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하나금융타워는 25년 4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잘 진행 중인 거고요. 이 그림에서는 그렇게 잘 보지 않지만 현재까지 만들어진 여러 건축물 중에 가장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이 될 거라고 하나금융그룹 측에서는 저희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상부의 루프탑 공간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과 하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청라우리 복합타운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8년 전체 사이트에 대한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데, 요거는 사실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수가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의 냉각이라든지 경기 문제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된 PF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지원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차피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 진행 중입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죠. 나중에 저희들이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서구친의 안심구는 청라 입구 가정동, 우리 어떻게 보면 사거 입구 쪽, 우리 가정동 성당 뒤편에 현재 발달장애 평생학습센터가 있는 그 나머지 부지에 한쪽에는 친해 안심구니까 공공형 친해 요양원입니다. 친해 요양원 겸 주간 보호센터를 구청에 운영하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복지어린센터는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장애인들과 어르신들과 잘 오시는 시설을 만들도록 할 거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서구의회에서 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지난달에 통과시켜 주셔서 앞으로 1년 동안 준비 과정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쯤에 서구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 인구가 60만이긴 하지만 과거처럼 서구 전체에서 하나의 복지 정책으로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년 2급 울동 같으면 12,000명, 13,000명이 사는 그 지역의 평균 연령이 48세, 47세,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평균 연령 34세의 아라동과 47세, 평균 연령 47세 서남동에 똑같은 복지 정책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로 세분화돼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내고 민간의 역량과 민간의 도네이션을 공공의 기능과 잘 결합시켜서 조금 더 촘촘한 복지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연구하고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헤드쿼터로서의 복지재단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입니다. 우리 부의회와 잘 협조를 통해서 멋진 현재까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복지재단을 갖고 있는 곳은 42개쯤 있습니다. 그 42개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재단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개선 문제는 이거 전체적인 경우 우리 신곡천하고 우리 공천천의 경우는 지속적인 수질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게 우리 김현준 본부장 계십니다만은 이게 아직까지는 현재 LH가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경제청하고 LH하고 인천시 서구청이 잘 협조를 거쳐서 빠른 시간 안에 차라리 저희가 하천에 대한 관리권을 이관받아오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주민 여러분의 요구를 반영해서 하천변 환경 개선 사업 좀 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완충국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가 상동지역입니다. 이거는 그냥 화면만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의 모양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곳은 우리 청라 이동 사무소 옆에 현재 적십자 북부 공사가 짓고 있는 그 옆 건물 자리에 검토가 우리 청소년 관련 시설을 짓는 부지긴 한데 현재 재정 여건상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잡고 있지 못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에도 저희가 청소년 관련 시설을 넣을 거지만 그 전에는 이 공간에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청소년 센터 기능을 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나가는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죠? 이게 보기 듣기 좋은 데가 자꾸 한번 듣고 계시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치 않지만 서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아마 이제 요거 말고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궁금하신 것들, 그다음에 이게 왜 진행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설명할 거고요. 그 전에 우리 잘생긴 흰색의 프로퍼티 이민 상무님 올라오셔가지고 스타필드 자랑을 좀 하실 거고 그냥 참고 들어주시죠. 감사합니다.